안녕하세요, 마망지입니다. 이번에도 요즘 읽은 책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는 좀 재미 위주의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소설들을 많이 읽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책들을 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소설 3권과 에세이 2권인데요. 그럼 한 권씩 소개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책은 최진영 작가님의 단 한 사람입니다. 저는 작가님의 구애증명을 되게 좋게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작가님의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23년 9월에 나온 책이고요. 근데 구애증명보다는 좀 덜 어둡고 덜 우울해서 읽기에는 훨씬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구애증명이 너무 다크해서 좀 잘 안 맞거나 불호이셨던 분들도 이 책은 좀 괜찮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제 목화라는 인물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어떤 한 현상 속에서 사람을 구하게 되는데요. 근데 딱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능력의 출처 또한 범상치가 않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한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보다는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음울한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의 주인공 목화도 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는 이 긍정적인 능력이 꼭 밝게만 그려지는 것은 아니고 꽤나 차분하고 조금 묵직한 분위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게다가 이 책은 삶에 대한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인물들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독자들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공이 그 사람 살리는 일을 받아들이는 과정도 저는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 책에 조금 비현실적인 요소도 있지만 여러 인물들을 되게 납득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섬세하게 표현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문장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프롤로그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신다면 이 책의 더 깊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책으로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입니다. 이 책은 양귀자 작가님의 책이고 92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예전부터 양귀자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딱 뭔가 이렇게 손에 착 붙는 느낌으로 이 책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90년대 페미니즘 소설이고요. 근데 지금 읽어도 되게 이질감 없고 오히려 더 세련됐다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많았어요. 이 책의 내용은 이제 한 젊은 여성이 인기 절정에 남자 배우를 납치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여성은 굉장히 빈틈없이 치밀하고 또 대범하기도 하고 어떤 영웅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제 여성 상담소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역할을 통해서 당시 이제 여성들의 현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런 억압과 폭력의 현실을 남배우 납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서 표현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런 뒤바뀜이 단순히 남성들을 향한 어떤 반기나 어떤 복수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남녀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차별과 학대 속에서도 참는 게 미덕이라고 종용했던 사회와 그리고 거기에 편승했던 남성들 그리고 거기에 순응했던 여성들을 향한 지적이자 경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읽어도 되게 대담하고 신선한데 이 책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그때 이 책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을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가독성이 좋고 전혀 촌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잘 읽었고요. 여러분도 거침없는 이 젊은 여성의 서사와 시대를 뛰어넘는 작가님의 세련된 문장력도 함께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책은 다뇨 작가님의 케이크 손입니다. 이 책은 제가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정말 표지와 제목만 보고 산 책이에요. 케이크 손이라는 게 대체 뭘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박지리 작가님의 책을 되게 좋게 읽었던 게 몇 권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바로 그 박지리 문학상 수상작이라고 해서 그래서 또 고르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윤성 SF 문학상도 동시에 수상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책은 현대문학 핀 시리즈 장르 두 번째 작품이고요. 뭔가 되게 평범한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되게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책의 스토리는 출판사의 소개에 따르자면 사회와 가족에서 소외된 소녀와 손으로 만진 동물은 케이크로 만들어버리는 한 남자의 기묘하고도 우연한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른은 어른답지 못하고 학생은 또 학생답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무언가가 양립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좌나 우, 그리고 빈과 부, 그 다음에 고양이와 개, 그 다음에 삶과 죽음, 어른과 아이 등 이렇게 상반되거나 대립되는 개념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더 깊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책은 김은비 작가님의 다정소감입니다. 이거는 산문집이고요. 이게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는데 1부는 현재와 맞닿아 있는 김솔통 같은 글을 쓰고 싶어 이고요. 2부는 과거로 향하는 한 시절을 건너게 해준입니다. 사실 저는 김원비 작가님의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은 편은 아닌데요. 근데 참 이 사람 되게 재미있다. 이 작가님 말을 되게 재미있고 찰지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작품에서 그 매력이 완전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웃으면서 잘 봤고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 1부 제목에 나오는 김솔통을 혹시 아시나요? 김에 기름을 바르는 소를 보관하는 통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정확한 명칭도 몰랐고 그것을 어떻게 부르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근데 김을 다루는 사람에게는 그게 완전 필수템 아니겠어요? 그래서 작가님도 그런 김솔통 같은 글을 쓰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작가님의 글이 참 김솔통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꼭 닿아야 하는 글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또 이게 용도와 쓸모에 딱 걸맞기 때문에 없으면 몰라도 있다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꼭 필요한 글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게 왜냐면 일상의 작은 것까지도 이 글을 통해서 시각의 전환을 맞이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패키지 여행, 뭐 참견 가식, 그다음에 뭐 맞춤법 등등 이런 일상의 다양한 조각에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한번 읽으면 이제는 김솔통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과거에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시는데 근데 그게 참 결이 고운 다정함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책의 추천사를 빌려 말씀을 드려보자면 작가의 다정은 작가의 다감이 만들었을 것이다. 다정을 느껴본 사람은 다정을 느끼게 할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 말에 너무너무 공감하고 그래서 저는 김원비 작가님의 그 다정한 말과 농담이 너무 좋았어요. 위로를 주기도 하고 웃음을 주기도 하고요. 참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산문집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누구나 읽기 좋은 책이기는 하지만 특히 뭔가 삶에 재미가 없거나 좀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통해서 또 웃음과 또 위로를 한껏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책으로는 김신지 작가님의 평일도 인생이니까 라는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진짜 일상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책은 제목부터 그러니까 일상을 잘 살아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상이 참 재미없고 지루한 저에게 따끔한 교훈이 되기도 했고 힘찬 동기부여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읽기 편한 에세이라서 저는 이 책을 반 정도는 텍스트를 직접 읽고 반 정도는 TTS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조금 느슨하게 읽고 들어도 괜찮은, 그렇게 읽기 편하고 또 읽기 쉬운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위로도 되고 공감할 만한 이야기도 많아서 때로는 친구처럼 또 때로는 선생님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평일도 인생이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말하는 책은 아니에요. 빅픽처를 그리기보다는 스몰 픽처 100개 또는 1000개를 매일매일 그리는 사람이 되자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그맣게 소소하게 살아가자고 말하는 책의 위안을 받는다는 것은 제 삶이 조금 버거운 탓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저처럼 평일이 힘든 그러니까 주말이라는 반짝이는 이벤트를 기다리며 평일 5일을 그냥 소비해버리는 분들께 더욱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평일을 잘 살아냅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하나의 조각조각들을 사랑하고 우리 인생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자 라고 말하는 책인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좋았던 부분이 우리의 20살도 의욕만 넘쳤을 뿐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초기작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유명하고 엄청 거장이 된 감독이나 어떤 작가들의 초기작이 허술했던 것처럼,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 첫 영상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지난 날도 그냥 초기작처럼 여기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으로 또 초기작이 없으면 그 다음 최신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자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되게 많은 위로와 응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편없던 그때도 내 인생이라고 토닥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던 20살의 나도, 그리고 그때와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 30대의 현재의 나도 모두 여전히 평일을 살아내는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같았고요. 정말 많은 위로와 감동을 주었던 에세이고, 저는 이것을 전자책으로 읽었지만 너무 좋아서 종이책으로 소장하려고 합니다. 일상에 지쳐있는 여러분들께 따뜻한 위로의 시간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5권의 책을 소개해 봤는데요. 저는 이 책들 하나하나 다 너무 좋았고 정말 마음에 남는 문장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또 술술 읽히면서도 뭔가 삶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그런 책들이라서 참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들이 여러분들께도 인생의 어떤 반짝이는 순간들을 선물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께 좋은 양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